사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하기를 하겠습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또 200명을 넘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 탈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457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네. 숫자냐면 사랑제일교회에서 관련된 확진자 수가 457명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볼 때, 추이를 볼 때요. 확진자의 수와 그 속도를 봐야 하는데 지금 이 숫자는 어떻게 지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들이 언제 노출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예전에 접촉돼서 발생한 감염이라면 이미 N차 감염이 충분히 생겼을 것 같고요. 최근에 생긴 감염이라면 지금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를 하면은 추가적인 전파는 없겠지만 예. 최소 이게 처음에는 8월 8일 정도 추정했다가 최근에는 7월 말부터도 7월 27일부터도 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20일 전부터 이 전파가 시작됐다면 우리가 인천발 학원 강사 감염을 봤을 때도 불과 한 7, 8일 만에 7차 감염이 네. 생기면서 80여 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일 정도라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N차 감염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457명뿐만 아니라 이분들로 인한 N차 감염이 이만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감염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퍼뜨릴 수 있는 감염자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네. 45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속도도 지금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5일 동안 1000명을 넘겼거든요. 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주 후반부터 좀 심각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세 자리 숫자가 나오죠. 103명, 166명, 그리고 갑자기 279명, 197명, 떨어졌다 오늘 다시. 다시 246명. 예. 지금 이 중에서 한 1000명이 좀 넘는 숫자 중에 이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사랑제일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교인들이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이미 2차 감염은 다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3차, 4차 감염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리고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교인 수는 처음에는 4,066명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 교인의 숫자가 맞는지. 그 정도까지는 예. 안 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3,200여 명은 통보가 됐는데 예. 검사 통보를 했는데 저 사랑제일교회 아닙니다. 이런 다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또한 800여 명 정도는 지금 확인된 거주지가 불명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문제는 신천지 대구교회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항상 그럼 확진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 협조를 받는 첫 번째가 신도 명단이고요. 두 번째는 관련 시설들의 위치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역시 사실은 신천지 때보다 더 비협조가 강하다는 게 걱정이 많고요. 예. 지금 시간이 끌릴수록 방역 당국은 애가 타는 것이 그렇습니다. N차 감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예. 어디선가. 근데 문제는 그 고리를 못 찾게 되면 또 깜깜이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 어디서 지금 다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 국민 모두가 지금 이제 힘을 합쳐야 하는데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수 확진자가 나오는 쪽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예.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 그 신천지 교회발 집단 감염과 비교했을 때도 더 심각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권중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신속한 대응, 철저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자칫 방역에 대한 협조가 늦어져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 분들 또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늦어진다면
그동안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비참한 상황을 계속 얘기 드려왔는데 우리도 그러한 대유행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 정말 끔찍한 상황들을 겪었던 그 국가의 대유행 상황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통계 자료, 객관적인 자료로만 봐도 추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뿐만 아니라 지금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확인되는 과정이 또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은 명단도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미 N차 감염이 많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이미 퍼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8월 18일 현재 어느 정도 뿌려져 있는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미 뿌려진 겁니다. 이미 뿌려진 거고 거기서 최소한 가족 중심으로 2~3명은 더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뿌려진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통계적으로 나중에 한 1~2주 후에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게 1,000명 단일지 10,000명 단일지 이 쓰나미의 규모는 지금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예. 만약에 우리가 중환자 격리 병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중환자 이상의 중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 그분들은 눈 뜨고 그냥 사망하시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가는 수준이 아주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단순한 산소 공급이나 인공호흡기만 들여도 좀 살 수 있는 분들이 그것도 못 써보고 돌아가시는 상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것 같은 것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올지 굉장히 우려되고 이것은 현재 퍼져 있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어느 만큼 또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굉장히 하늘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위기라는 것들을 뭐 차근차근히 더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네. 해보겠지만 네. 지금 나오는 통계의 그 숫자들은 이미 예전에 뭐 최대까지 본다면 2주 전, 네. 뭐 그 근처로 본다면 3~4일 전까지 있었던 그 접촉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사이에 연휴가 있었고요. 예. 그 사이에 광복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만을 기준으로 보면 457명의 누적 확진자 중에 아까 그래프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첫 확진자는 12일에 나옵니다. 12일에 1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제가 아주 심각한 분기점이냐면 15일입니다. 예.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가 이 가장 그렇죠. 산미를 피하라고 했는데 이게 밀폐는 아닙니다. 야외니까. 하지만 밀접과 밀집이 지금 이제 교차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15일부터 숫자가 폭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봐도 말씀드렸던 올라가고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 이 잠복기는 2주를 잡고 있잖아요. 네. 14일.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와도 2주 동안은 자가격리. 이때는 외부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금 거의 격리 상황에서 그 시간 동안 또 검사를 2번 해서 음성이 나와야 해제가 되는 상황인데 예. 15일 기점으로 2주를 생각을 해보세요. 8월 말이에요. 8월 말 9월 초에 어찌 보면 이 광화문 광장에 밀집했던 사람들 중에 감염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통계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예. 이제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2주가 아니라 사흘 후에 나올 수도 있고 5일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가 15일부터의 감염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위험한 숫자인데 예. 아까 이 김경우 선생님 참 안타까운 말씀 주셨지만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쓰나미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방역 당국이 전제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신천지 때나 지금 이태원 클럽은 전 비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특정 지역, 특정 공간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는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령자가 많다. 지금 확진자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천지 사태 때하고는 완전히 좀 상황이 다르고 서울이 이게 별로 안 심각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엊그제 중환자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이 51%를 좀 넘겼다가 예. 어제 61%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네. 하루에 10%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수치라면은 잠시 후에 중환자실은 이 베드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무증상 환자를 중심으로 생활격리 시설도 지금 태능선수촌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말 일단은 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경험은 빨리 검사를 받고 음성 양성 판단을 빨리 받아서 양성이라면 빨리 격리 치료에 들어가시는 방법. 속도전 외에는 이건 묘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혹시라도 뭐 증상이라든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가족들이 있다면 확실히 그 검사를 권유해야 되는 상황인 네. 것이죠.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도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회의를 열고
2단계, 그러니까 완전한 2단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네, 최영길 평론가님, 지금 3단계, 2단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네. 3단계는 거의 경제 생활이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 이 신천지 대구에서 상당히 폭증할 때도 우리나라는 안 썼던 말이 봉쇄라는 말하고요. 예. 이동 제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은 이 용어들이 아주 수시로 등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쇄 없이 민주적으로 또 이제 이동 제한 없이 최대한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냈거든요. 3단계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선 2단계는 그동안은 1.5단계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집합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한 권고를 했던 예. 건데 이제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예. 자, 실내에서 50인 이상 못 모여요. 오늘 저녁에 제가 참석하기로 했던 뭐 공공도서관에서의 토크 콘서트 취소됐고요. 예. 학회 행사도 취소됐고요. 그리고 결혼식도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50명 이내로 모인다면야 모르겠습니다만 뷔페 식사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실외에서도 10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시위 집회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당국이 이번에 특별하게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건데 12개의 고위험군 시설들 주로 이제 실내 또 헬스클럽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클럽 안 되고요. 당연히 유흥주점 안 되고요. PC방 안 되고 노래방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3단계로 간다면 10명 이내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장례식을 치를 때도 친족만, 가족들만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조문을 갈 수 없는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무관중 경기로 다시 이제 스테디움에 이 관객들을 받지 않는 뭐 스포츠가 야구, 축구? 진행되는데 3단계에서는 아예 경기 자체가 중단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시고 학교가 또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학년에 따라서 3분의 1 이내,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게 돼 있는데 지금 3단계가 되면 또다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학교 자체가 휴업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사회적으로 사실은 멈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예.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 결코 뭐 긴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3개월 아주 남았습니다. 중요한 네. 시기입니다. 교수님, 지금 이 정도의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병상이 운영되는 그 가동률 같은 것들을 판단할 때 조금 더 강했어야 한다, 아니면 조금 이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지자체별로는 고위험 시설이나 중위험 시설 또 집중적으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조치를 지역사회별로 시도 단위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2단계지만 거의 전 국민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의 방역 조치를 스스로 좀 실천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효불급한 만남이나 모임은 참석하지 마시고 개인 방역 수칙,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공동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 시설의 방역이라든지 소독, 환기 같은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뭐 위기 상황이다, 이 내용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몇 가지 조금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네, 심각하고 또 교회, 카페, 학교 이런 곳, 일상적인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다발적으로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이 부분도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당시 사건, 당시 네. 때는 젊은 층이 많았어요. 신도들이 지금은 대체로 젊었죠. 고령자가 많다는 거죠. 고령자가 다수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도 고령자가 많으시고요. 예. 신천지 때 보시면은 그때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게 코호트 격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집단 생활하는 아파트가 이제 발견됐다. 아파트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다. 대구와 경북에서 몇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든 젊었기 때문에 무증상이거나 증상을 그럼 심하지 않게 겪고 예. 중증으로 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가 완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령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65세만 넘어도 치명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28%로 올라가나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70대에서는 10% 이상, 네. 이 80대에서는 20% 이상 예. 이렇게 돼서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고 또 네네. 이제 나이와 무관하게 기저질환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자가 다수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제일 심각한 게 협조해도 막을까 말까인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네. 이건 방역 당국이 어떻게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조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자 이태원 클럽에 갔던 인천의 학원 강사가 무직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두려워서 그랬다고 나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무직입니다 한마디 때문에 7차 감염이 이어져서 결국은 부천에 있는 코인 노래방, 거기서 뷔페 식당, 거기서 부천 쿠팡 물류센터 7차 감염까지 벌어지면서 수백 명에게 전파가 됩니다. 예. 한 명이 이 비협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지금 비협조가 좀 왕왕 벌어지고 도주라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보도가 되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클럽 때까지도 V형이 유행입니다. 우한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예. S형, V형 두 개밖에 없었는데 예. 우리가 유럽, 미국을 돌아서 들어온 것이 G형이 등장하면서 예. GR형하고 GH형이 있는데요. 네. 지금 GH형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다. 더 강하다. 스파이크 예. 단백질의 돌기수가 훨씬 늘어났다. 이런 지금 이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여름 휴가철에 예. 다소 느슨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이 나와 있는 최소한 6가지로 정리된 예.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교수님, 그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퍼뜨리느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 지금 8월 1일에서 17일까지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2.83명입니다. 2.83명이라는 수치의 의미 상당히 많이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GH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수치라면 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전파력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하신 건 바이러스의 특징,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증식이 되고 쉽게 감염이 시키느냐, 바이러스 특징도 있겠고 또 사람 간의 접촉이 일어나려면 얼만큼 밀접한 접촉을 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감염 기간에 만났는가, 접촉한 사람의 수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러스 독성이 더 전파력이 더 강해진 원인들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 기초재생산 지수는 우리가 이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얼만큼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80% 차단해서 90%의 차단 효과가 있다면 네. 1.83에 0.1% 그러니까 0.18로 낮출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재생산 1이 되게 되면은 계속 뭐 200명이 매일 어떤 재생산 기간 동안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만약에 1보다 높게 되면 그래프가 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처음에 뭐 100명 단위에서는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1000명, 10,000명 단위를 넘게 되면 예. 일일 확진자 수가 뭐 1000명, 10,000명 단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 계산을 할 때는 한 뭐 시간 단위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게 만약에 최근에 며칠로 한다면 훨씬 더 수치는 올라갈 것이고요. 길게 잡으면 당연히 수치는 벌어질 텐데요. 비교할 때 어떻게 뭐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게 있나요? 뭐 열흘 단위, 보름 단위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R0 값은 이제 기초 재생산 지수가 되겠고요. 예. 이제 방역당국에서 측정하는 건 RT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특정 기간을 동안에 생긴 재생산 지수를 발표할 때는 예. 주로 RT 값을 이제 발표하시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의 바이러스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계속 반복해서 네. 해도 뭐 더 이상 강조해도 더 이상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염이 지금 생겨 나가는 네. 곳을 지역적으로만 봐도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확인된 거에 따르면 병원에서도 지금 맞습니다. 발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가장 위험한 것이 병원, 특히 위험한 것이 요양병원. 네. 대구 경북 사태 때 초기에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 손쓰기에도 늦었었는데 이번에도 병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예. 보시면은 우선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8.15 보수단체 집회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데리아가 먼저 나오죠. 예. 22명의 직원과 점장들이 참여한 데서 다수가 확진돼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패스트푸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회전율이 높고요.
접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예, 오고요. 일상적인 공간에 있고 주로 네. 이제 서울 시내 종로구라든가 군자 일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요 소규모, 중규모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져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이게 이 정규 예배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하도 이 다수의 감염이 나오니까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 소규모 집회를 금지했어요. 예배 이후에 식사한다든가 성경 공부한다든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통제하고 있다가 교회 쪽에서 좀 일부 반발이 있었죠. 종교 탄압 아니냐? 왜 개신교회만 금지하느냐? 예. 그래서 이게 개신교에서 또 일부 안 나온다는 걸로 풀어줬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근데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가장 크게 터졌는데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보시면 자 어린이집 돌봄 교사가 교회 신도인데 직장에 가면 이분은 직장인이잖아요. 130여 명의 어린이와 접촉을 했습니다. 사흘 이상 출근을 하면서 또 이 군부대 안에서 군장점을 운영하고 있던 60대 교인이 확진된 상태에서 병사들과 접촉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4명의 군인이 가평의 이 포병부대, 수송부대를 중심으로 또 예. 확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교회 교인인데 예고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이 개인 레슨을 받죠. 받았어요. 예. 그런데 레슨을 해준 교사는 또 서울 시립 교양학단의 단원이었던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인데 예. 포항의 교인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돼서 돌아왔는데 자 남편이 검사 받으러 갑시다. 도주하는 상황도 손을 벌어지지 물고 않습니까? 깨물고 도망갔다더라고요. 네. 예. 이 와중에 또 네네. 이 4박 5일 동안 울릉도를 여행하고 온 가족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 특히 우리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고위험군 중에 예. 직장들이 많은데 콜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벌써 카드 회사 콜센터 예. 일부 이러한 곳들로 또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스며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는 방역 당국이 지금 막기에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미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막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협조도 지금 잘 맞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요. 조금 전에 이제 도망갔던 이야기를 하고 네. 계신데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더 큰 문제가 그 파주에서 있었던 그 병원이죠. 50대 남성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택시를 또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시죠. 경비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뭐 24시간 그 현관 앞에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타이밍에 이제 아마 자리 순찰 중이셨던 걸로 알고. 그 시간대면은 뭐 대중교통도 끊어지고 전철도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종로에 나타나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이분이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교수님. 물론 그분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택시를 타고요. 그리고 종로구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차, 3차, 4차까지 감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많고요. 이미 확진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시기에 감염이 됐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감염력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사랑제일교회 분들이 이렇게 탈출하고 하신 이유들이 뭘까? 혹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격리를 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 좀 잘못된 메시지나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이분 혹시 공포심에 도망가거나 이제 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어떤 격리와 더불어서 치료를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전 국민들과 교인들이 좀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치료에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코로나라는 이 병의 특징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갑자기 산소포가 떨어지게 되면서 숨지게 되는 과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증상하고 병의 중증도랑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시다가 자가격리 해지 전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좀 무증상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때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며칠 만에 돌아가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뭐 열이 나거나 기침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히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징적인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심하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하고 병의 중증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가 전형적인 특징적인 어떤 기침이나 발열뿐만 아니라 이제 애매모호하게 좀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하고 자기 질병하고 일치시키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양성을 받았다면 치료를 지금 받아야만 합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의 개신교로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로나19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사랑제일교회와의 일부 연결고리는 있지만 그 연결고리의 발생 이전에 이미 증상 발현자 또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좀 더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그 추가의 그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사랑제일교회와 합쳐서 저희가 분류하고 있지는 않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수가 56만 명입니다. 자, 여기서 코로나19가 번지게 된다면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의도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종교 집회의 특성이 아예 그냥 온라인 예배로 다 돌려서 신도들이 접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겠는데, 자 이제 교회에는 어쨌든 모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오프라인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봉사 활동도 하고 성가대가 이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끝나고 혹시 소그룹으로라도 식사를 함께 하거나 차를 나눠 마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담소를 나누는 일들도 이게 다 접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교인 네트워크, 이 연결망을 통해서 접촉하면 감염된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선 처음엔 3명의 확진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왔다가 1명 추가돼서 지금 4명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한 분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교인이고 예. 또 한 분은 이제 이 부부가 다른 교회를 다녀요. 남편분은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죠. 예. 부인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근데 이 남편이 감염되고 부인도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연결고리가 혹시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증상을 나타낸 다른 교인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지금 이제 몇몇 감염자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확진이 나타났다는 거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연결망이 혹시 접촉이 이어져 나갔다면 예. 이건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이 선제적으로 예. 검사 받고 예. 밀접 접촉자 분류하고 자가격리하고 할 것으로 지금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모 자체가요.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인입니다. 56만 명. 예. 56만 명이 동시에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에서 예. 어쨌든 순차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꼭 56만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어도 수만 명이라 치더라도 네네. 상당히 좀 두렵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와 예. 방역당국이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고 개신교계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네.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